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코인TV의 닥터운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금요일이고요. 7시 오후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비트코인 흐름을 파악하고 오늘부터 다시 미리 준비한 단타 스윙 관심 종목 타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은 하루 이제 그 1일 천하가 된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제 침입해갖고 뭐 미사일 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어저께 이제 세계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제재 수위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냥 그날 이제 바이든 이제 그 기자회견 나오면서 그 수위의 제재 수준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시장의 반전을 이끄는 큰 상승의 이제 원동력이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어저께 이 하락 이후에 꼬리는 전부 다 이제 과매도에 대한 저가 매수세라고 볼 수 있었겠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지만 현재 이제 이 밑으로 빠지는 것은 3,500만원과 4천만원 빠지는 것은 큰 문제 없다. 오히려 밑으로 빠질수록 저가 매수의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역시 역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악재 해소, 침공하게 되면 악재 해소로 인해서 그 충격파가 어느 만큼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거기에 따른 수위 조절이 이제 제재 영향, 하락의 이제 수위 조절은 그 각국의 이제 제재 수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어저께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는 이게 뭐 그런 수위의 차이에 따라서 더 빠지면은 오히려 이제 밑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이 저점을 지켜줬죠. 네. 직전에 있던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오히려 확실하게 매수가 바닥을 다지는 확실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뭔가요? 단기적인 저점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대세 상승이 다시 시작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요 앞전에 말했던 6,400만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또다시 나오는 겁니다. 원래 여기서 이제 그냥 그 쉽게 말하면 박스권 움직임으로 원이 좋았다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요? 1차는 무조건 5,600만원과 6,400만원인데 5,600만원 쪽을 한번 쓱 왔다 갔다는 거예요. 왔다 갔으니까 이제 6,400만원 쪽으로 오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6,400만원이 1차 강력한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에 있었고 중심을 이번에는 넘어가서 안착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기서는 6,500만원 쪽을 타치하고 넘어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 여기서 요 앞전에서 여기서 이야기할 때 최고 좋은 거는 1번 시나리오 6,400만원을 넘어가서 안착, 2번 시나리오 6,400 맞고 5,600만 안에서 안착. 요게 두 개가 최고 좋은 거라고 했는데, 그 반대로 최고 안 좋은 게 뭐라고 했어요? 5,600만원 쪽으로 와서 다시 빠지는 거다. 근데 여기 밑에 지지가 될지 안 될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여기 무조건 지지된다고 보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요거 빠지는 데 있어 갖고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가격적인 추세도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맞죠? 이탈을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뭐예요? 이 몸통의 캔들은 가격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자리까지 회복해주고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이탈을 했지만 빨리 회복해주면서 추세를 계속 유지해줬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깨졌잖아. 그렇게 보는 것도 맞긴 맞겠죠. 하지만 큰 흐름을 봤을 때 이 거래량은 깨졌지만 이 밑으로 이 추세를 깨기 위해 깨갖고 이제 하방으로 빼기보다는
저가 매수로 인해서 오히려 추세를 살려주는 누군가는 여기서 개입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추세는 살아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조지표는 과매도 구역에 있고, 이제 단기적인 부분도 이제 과매도 구역 들어가서 이제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모든 이평선들이 중기적인 부분 빼고는 모든 이평선들이 다 과매도 구역에 진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 큰 상승이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 수 있는 거는 6,400만원입니다. 6,400만원. 5,600만원 쪽은 한번 왔다 갔기 때문에, 예, 이제는 가격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6,400만원 기본입니다. 5,600만원 오면 맞고 떨어지지 갖고 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야 될 것 같았으면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안 해줬겠죠. 자, 그럼 6,400만원 기본 온다. 그럼 여기서부터 해갖고 6,400만원까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50% 가까이 됩니다. 45%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또 개별 종목들은 난리 나겠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여기 그 비트코인 기준으로 여기 요렇게 물리는 분들은 일단은 현금화를 할지 말지 계속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하고 다시 지지 안착하고 나면은 돌아갈 때 재투입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시장에 호재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이거 잠잠해졌다 하고 끝난 게 아니죠. 왜?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잠잠해졌더니 금리 인상 이제 또 들고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 준 것만 해도 시장에 있어갖고 흐름은 일단은 안정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후들이 맞겠죠. 그러면 빠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채널에 이제 이 상승 채널의 흐름에 있어갖고 이 저점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예,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이번에 올라가서 6,400 맞고 내려오면 여기서는 안 깨진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요 앞전에 미리 흔들 필요도 없었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맞고 떨어졌을 때가 제일 걱정스러운데 오히려 요 앞전에서 느낄 수 없던 엄청난 공포를 여기서 이미 다 느꼈어요. 예, 지정학적 리스크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아마 섣불리 투자 못합니다. 올라가도 투자 못하고요. 지금부터는 빠지면 빠지는 대로 내 투자 안 하길 잘했다 하고 이제 위안 삼겠죠.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본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런 기회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예. 내 눈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 이게 기회로 보이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다들 이야기하죠. 예. 각자만의 생각이 다 틀리고, 각자만의 경험치가 다 틀리고, 각자만의 이제 공부의 깊이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누가 맞다 안 맞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소신껏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6,400만원 쪽 가는 길이 기본적으로 5,600만원 그냥 갈 겁니다. 6,400만원 기본적으로 올 겁니다. 여기 이제 상승 채널의 폭이 이제 바뀌는 중요한 자리라고 했죠. 상승 채널의 폭이. 그럼 6,400만원 가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여기를 제가 지킬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유가 상승 채널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파동이 크기가 여기 앞전에 여기서 했던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각은 완만해졌지만 파동의 크기가 커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힘을 응집해 갖고 이제 움직이는 힘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진 만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 다음번에 내려올 때 요 밑에 보이시는 것 같이 요런 보이죠? 요런 것들 돌파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강력한 지지의 작용을 해줄 거라는 거죠. 이거 기본적인 거죠. 이거 뭐 기초 다 아는 내용이죠. 공부를 좀 했다 하면.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중요한 지지의 작용을 해줄 것이다. 하지만 금리라는 부분이 과연 여기서 3월 달에 왔는데 여기서 금리 때문에 내려오겠죠. 내려왔는데 여기서 금리가 발표되면 어떻게 돼요? 0.25가 되든 뭐 0.5가 되든 25pp가 됐든 50pp가 됐든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예, 지금 뭐 우크라이나 상황이나 뭐 똑같은 거죠. 예, 지금은 현재 시장은 악재를 한 개씩 걷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악재 때문에 시장이
그 전에 이제 걷어내기 전에는 흔들릴지언정 발표 나면 걷어냈기 때문에 시장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꼭대기에 있을 때는 제가 사람들한테 절대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신있게 이야기하면 소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책 꼭대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하지만 여기서 이쯤에서 물어볼 때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라. 더 올라가더라도 위험하다. 그러면은 짧게 방망이를 지어라. 내려와서 여서는 다시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라. 작살날 수 있다. 여기서는 근데 여기 있잖아요. 꼭대기에서는 항상 이제 좋은 말만 나와요. 여기서도 있잖아요. 빠졌을 때는 이거 그냥 가격적인 눌림목이다. 여기 다시 되돌림 파동 나고 또 그거 좀 넘어갈 거다. 오만 좋은 소리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해요? 작살 나는 거죠. 여기서 7월달, 6월달, 5월달부터 7월달, 6월달 이렇게 올 때 7월달부터 제가 비트코인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 큰 시장을 이제 놓치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모든 부분에서 공부만 되어 있다면 이 안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시작할 때 뭐예요? 사람들 다 죽는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공부를 하면서 최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심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이거는 심리는 각자의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다 틀린 거죠. 아무튼 심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심리가 최악이었습니다. 요 올라왔을 때 심리가 또 치고 간다고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빠졌어. 여기서는 확인하고 들어가자. 여기서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최고 올라가니까 이제 엄청나게 사람들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때 요 추세 깨지면 기본적으로 이까지 빠진다는 거 미리 요 꼭대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뭐 한마디 더 던졌죠. 여기서 사람들이 심리가 너무 하이다. 지금 막 위로 올라간다고 뭐 사람들이 너무 좋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더 위험하게 본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더 빠질지언정 이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거예요. 이 산업이 끝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고 이 안에서도 분명히 이제 코인들 개별적으로는 도태돼서 사라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 도태지면서 사라지고 또 그걸 보완해가고 또 나오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성을 찾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여기 꼭대기보다는 여기가 3천만원 여기 3,500만원 여기까지 찍어줬는 게 4천만원 찍어준 게 얼마나 싼 거예요. 맞죠? 50%나 떨어졌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적인 하락이 더 나와서 추가 하락이 나와서 이격이 벌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계속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도 갑자기 뭐 나토가 개입해갖고 뭐 미국이 개입해갖고 뭐 3차 대전 수준의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진짜 돼버리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오로지 금리랑 인플레이션 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장창 뭐 2%, 3%, 4%, 5%, 10% 갈 수 없습니다. 옛날 대공황 뭐 그런 시절 아니면 갑자기 뭐 미쳐갖고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현금은 가면 갈수록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든 뭐든 이제 그 자산에 대한 부분 현금 대비 자산을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제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현금의 가치를 떨어지는 만큼 해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자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산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의 그 핸드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우가게 옛날에는 뭐 10년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500원 했는데 지금은 1000원 하고 있고 좀 있으면 뭐 이게 1500원 할 거고 맞죠? 이 과잖아. 이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 물가가 올라간다는 게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물가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과자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지방에 사는데 10억이면 사는 좋은 집 사는데 지금은 10억 갖고도 못 사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3, 40억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쓰레기가 되니까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을 것이냐? 부동산,
주식, 코인 다 좋습니다. 뭐 금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금 흐름이 제일 빠른 게 뭐냐고요. 예? 부동산은 한번 사면은 이거 팔기도 어렵고 살 때 목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예 돈 많은 사람이면 부동산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좋겠죠. 금 이거는 이제 현물을 사면 안 되겠죠. 요즘에는 금도 이제 주식으로 나오니까 예, 증권으로 사면 되겠죠. 그러면 금 이거는 이자가 나오나 뭐가 나오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식, 비트코인은 당연히 이자도 없죠. 근데 요즘에 뭐 뭔가 이제 다른 해갖고 뭐 이자 같이 지급하는 거 있던데 뭐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식만큼 확실한 건 없죠. 이자 나오고 배당 나오고 배당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기업만 괜찮으면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코인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주식은 배당 나오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하지만 상승률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코인을 따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된다. 부동산은 현금화 시키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오늘 팔면 이틀 뒤, 주식 같은 경우는 오늘 팔면 내일 이틀 뒤에 현금화 되잖아요. 코인은 오늘 팔면 4시가 지나는 시점에서 현금화 될 수 있잖아요. 이만큼 빨리 현금화 될 수 있는 부분. 예? 요런 게 이제 장점인 거죠. 근데 정말 그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은 예? 이런 부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거 공부해갖고 알아서 하시고요. 그냥 뻘소리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또 관심 종목 타점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헛소리 그만하고요.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계속 비트코인의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계속 비교 대상으로 쓰고 있는 이 스트라이크, 예, 이 종목을 한 번 더 지금 자리가 왔는 것 같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제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6,400만원짜리 지금 현재 요런 위치고 5,600만원짜리 요런 위치죠. 요 꼬리 이런데. 자, 그러면 현재는 비트코인이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중요한 저항 자리를 한 번 돌파했다가 처음에 이제 그 지지해줬 또 다시 재돌파했어요. 그러면은 요번에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까지 내려온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20일 여기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20일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20일에서 안착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비트코인의 흐름 따라서 이렇게 뭐 같이 이제 그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큰 흐름의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밑에 하단부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확 빠진다면은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터지는 거래량들, 예, 이게 그냥 나오는 거래량이 아니죠. 근데 빠질 때는 거래량 없이 나온다. 하지만 이제 거래량 없이 빠진다면 오히려 밑으로 빠질 때는 추가적인 매수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자,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스트라이크 매수 가격은요, 일단은 지금 여기 현재 이제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요, 20일 부근까지, 예, 여기 4,605 46,300원 300원 최대로 46,300원을 최대 마지노선으로 잡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최대한 싸게 잡는 생각하시고, 손절 라인은 여기 60일 요거 이탈하면 그냥 손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3,500원. 그 1차 수익 실현은 여기 그 직전에 이제 꼬리를 달고 내려왔던 6만원대 6만원에서 59,000원. 그리고 2차는 72,000원 그래서 71,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지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제 유럽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저께 단기적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이 어저께 단기적으로 뭐 마이너스 3, 4%에서 뭐 플러스 3, 4%까지 올랐는 그 부분 땡겨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적으로 눌릴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도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강보합 조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유럽 쪽이나 이런 데도 보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미국이 어저께 상당히 많이 땡겨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이 저기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상황에서 이제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이 상태만 유지해준다면 다시 이제 이 5일선을 이제 안착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이틀 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점점 좋아지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마지막에 지켜보는 봐야 될 부분은 여기 두 번째로 만들었던 하락 추세에 넘어가는지, 예? 아니면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옆으로 끼워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게 둘 중에 어차피 똑같은 거죠. 상승 아니면 횡보죠. 아니면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모멘텀은 지금 3월 금리 인상 전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제 나토랑 뭐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면적으로 개입한다, 군대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이 시나리오는 와자작 무너지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횡보 아니면 상승이기 때문에 나쁠 거 없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횡보해주고 안정적으로 횡보해주고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날아간다. 예, 요게 기본 메커니즘이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